지금은 2시간이 조금 넘으면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교통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기차, 비행기까지 발달하여 교통이 너무나도 편해졌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한 대 보기 힘들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고 말부터 시작해 직접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따리상들도 많았고 이들 중에는 산 넘고 물을 넘어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때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된 시점에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름방학을 맞이해 할머니 댁에 2주일 정도 혼자 방문했을 때였는데 다같이 저녁을 먹고 있자니 갑자기 밖에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리던지 거의 집안 창문을 부술 정도로 퍼부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조촐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워낙 살갑고 저에게 잘해주셨던 조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께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날이면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입니다.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조그마한 밭을 일구며 살고 계셨는데 그 전에만 해도 할아버지께서는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도 만나지지 않으셨던 젊은 시절에는 보따리상도 하셨다고 하더군요. 보따리상을 하셨던 때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란 중에도 격전지를 통과해 물건을 배달했던 이야기까지 무용담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날 꺼내셨던 이야기는 그간 제가 들었던 것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면 그 언저리 집이 생각나는구만.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머니께서는 당신은 비만 오면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무섭다는 말에 호기심이 동한 저는 할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죠. 멋쩍은 웃음을 띠던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갓 16살이 되었던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를 쫓아 보따리상을 하셨답니다. 지역마다 왕래가 쉽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각 지역별로 희소성이 높은 물건들을 떼다 팔며 근근히 먹고 살던 시기였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충청도 어느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를 도와 약재부터 시작해 마을 사람들의 배달 일도 마지 않고 하셨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6살이라는 나이는 지금의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엄청 멀리 다니시지는 않았대요. 증조 할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것만큼은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오른쪽으로는 큰 산맥을 넘지는 않았어도 위아래와 왼쪽 지방으로는 자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물건들을 챙겨서 장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혼자 몇 번이고 가던 동네였지만 꼬박 이틀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에 하루 정도를 묵어야 했는데 마을로 가는 중간 지점에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곳에 언저리 집이 있었답니다. 언저리 집은 산 중턱에 있는 삐져나온 집으로 할아버지처럼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폐가 같은 곳이었고 나름 기본적인 가재도구들도 있어서 이곳을 넘는 사람들은 꼭 여기서 쉬곤 했대요. 물론 조금 돌아가면 마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돈이 아깝기도 하고 가로질러 가는 편이 빨랐기 때문에 매번 이곳에 머무셨죠. 게다가 산 중턱에 있는 폐가라고 하더라도 나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누군가 같이 머물렀기도 해서 그리 외롭거나 적적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이미 2주일 정도 전에 이곳을 지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는데 하루를 꼬박 걸어서 언저리 집에 도착할 무렵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물건들이 젖을까봐 빠르게 움직였고 겨우 언저리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분명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어두운 집에는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있더랍니다. 오늘은 장사꾼들이 없나보다 싶어서 마루에 물건들을 꺼내 물기를 닦고 미리 챙겨온 음식들로 간단히 요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걷다 보니까 피곤했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내 방 안에 간단히 이부자리를 마련해 잠에 드셨다 합니다. 너무 피곤했던 탓에 눈을 감자마자 잠에 드셨는데 어느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더랍니다. 분명 잠결에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빗소리가 들린 건가 싶었는데 꼭 사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그것도 끙끙대면서 마치 열병이 난 것처럼 숨소리 비슷한 게 말이죠. 물론 잠이 푹 들어있던 상황에서 얼핏 들었던 소리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아침이 되어 있었고 금세 까맣게 잊어버리셨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건들을 챙겨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했고 거래를 마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답니다. 다만 예정했던 일정보다는 시간이 다소 늦어져서 고민이 되셨대요. 다시 언저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갈 생각이었는데 비도 많이 와서 길도 질퍽해져 있고 시간 안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또다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젊은 패기를 앞세워 빠르게 이동해 자정께 겨우 언저리 집에 도착하셨죠. 이때만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무서운 야생동물들이 있어서 꽤 조심스럽게 가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최대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나왔을 때 그대로였다고 하더군요. 일단 피곤한 몸부터 누이자는 생각으로 빠르게 잠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신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대요. 아직도 밖에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밤중에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그것도 비가 오는 마당에서 들리는 게 이상했죠. 잠결에도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대요. 그러다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바람에 밖에 나가 확인해 보려고 눈을 떴는데 방 구석탱이에 웬 사람이 서 있더랍니다. 키가 엄청 큰 여자가 방구석에 딱 붙어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점차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여자 얼굴이 자세히 보이는데 눈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할아버지를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섭지만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저게 진짜 사람인지 갑자기 왜 이 방에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었죠.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몸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천천히 다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머리와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걸어오던 여자는 할아버지 코앞까지 얼굴을 가까이 다가왔고 그대로 할아버지는 기절하셨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짐 들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셨대요. 할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방금 전 여자 얼굴을 봤던 순간에서 곧바로 아침으로 변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오금이 저리더랍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피곤한 것 같다고 보신을 해주셨대요. 그렇게 몇 주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그 루트를 가게 되었는데 이날은 짐이 많아서 같이 일하던 분들과 만나서 함께 가게 됩니다. 짐을 정리하며 슬슬 출발하려고 하는데 형님들이 예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연스럽게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리로 가시냐, 거긴 너무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형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영문을 모르니 가만히 서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형님들이 너 언저리 집 가려고 하는 거냐고, 이야기 못 들었냐고 오히려 되물었죠.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더니 거기 사람 죽었다고, 아예 허물어버린다고 해서 지금 가도 집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랍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자세히 물어보니 거기서 여자랑 아이 시체가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래요. 범인은 그 집 남편인데 뭔 약을 잘못 먹었는지 몰라도 미쳐서는 아내와 아이를 죽여서 그 집 마루 밑에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꼬박 하루를 걸려 숙소에 도착했는데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겁이 나고 소름이 끼쳤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그곳에 혼자 머물렀을 때 바로 아래 그 시체들이 있었던 건데 그날 봤던 여자와 밖에서 들리던 아이 소리가 또다시 기억나셨대요. 가장 무섭고 섬뜩했던 건 그 전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앓는 것 같은 신음소리, 분명히 귀에 들렸던 그 소리를 생각하면 아마 그때는 여자가 살아있을 상태였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자고 있었다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죽일 듯이 쳐다봤는지 알겠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자의 눈과 표정이 기억나신다고 공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팔뚝에 소름이 올라올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3인칭 시점에서 아래 시체가 누워있고 그 위에 자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 섬뜩하네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아마 첫날에는 여자가 살아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건데 그게 미처 닿지 않았겠죠.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친구들과 산 언덕에서 놀다가 바람이 솔솔 불고 햇볕이 좋아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잠에 들었답니다. 수풀이 우거진 것인지 유난히 푹신했던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누워 잠을 잤는데 어느 순간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웬 남자와 여자가 머리 위쪽에 서서는 본인을 내려다보며 꾸짖더랍니다. 당장 나오라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손에 뭔가 물컹하게 잡혀서 일어나서 그 밑을 들췄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남자, 여자 시체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겪게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싶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